1354년 형 이방우가 함흥봉궁에서 태어난다. 1357년 정종 이방과가 함흥부 귀주 현 함흥시 함흥봉궁에서 태어난다. 참고로 함흥봉궁은 이성계의 사저로 현재 북한의 국보이다. 1360년 이방희가 태어난다. 1362년 경신공주가 태어난다. 1364년 이방간이 태어난다. 1367년 태종 이방원이 태어난다. 이방관은 이성계를 수행하여 지리산까지 노략질하기 위해 진출한 왜구를 몰아내는 데 일조를 했으며 국왕즉위 1398년까지 약 21년 동안을 왜구 토벌 등으로 전쟁터를 누볐다. 이복 동생 신등왕후 소생 이방번이 개경에서 태어난다. 이복 동생 신등왕후 소생 이방석이 개경에서 태어난다. 생모 신이왕후가 위장병의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능은 현재 개경에 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있는 한 역성혁명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 수하 조영무 등을 시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를 한다. 마침내 정도전, 남은, 조준, 백음령 등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이성계는 신이왕후가 죽은 지 2년이 지나서 신덕왕후 강씨를 정일품 내직인 현비로 책봉한다. 정도전 등 중신들은 정비가 된 신덕왕후의 소생 장남 이방번은 성격이 경솔하다고 반대하여 이성계는 10살 차남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 자신과 무수한 전쟁을 함께했던 기병 위주인 자신의 친위사병 2000여 명을 어흥친군위로 부른다. 이성계의 사병은 한국사 역사상 최대 최강의 사병 집단이었다. 이방관은 태조의 친위부대 어흥친군위의 절제사에 임명된다. 이방과가 문화현, 영령현의 두 현에 출군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태조는 어흥상근부를 만들어 친위부대 어흥친군위를 포함한 3군 11을 통합하고 부장인 반어흥상근부사에 정도전을 임명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했으며 광화문 남쪽 도평이 사사의 동쪽 맞은편에 상군부의 청사를 두었다. 또 고려시대부터의 상장군, 대장군의 회의소인 중방을 폐한다. 형 진안대군 이방우가 향년 4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태조실록에는 진안군은 술을 좋아하여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고 적고 있다. 후에 정조가 지은 묘비문에는 효자로 칭송받았고 형제 사이에도 우애가 돈독했으며 부귀영화 따위에는 마음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태조는 각 관청당 2명씩만 남겨두고 한양으로 들어와 한양부 객사를 임시 궁궐로 사용했다. 그리고 새 수도의 이름을 한성부로 고쳤다. 정도전, 남은, 성서경 등은 국내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명나라로부터의 압력을 물리치고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어흥상근부의 개편을 건의한다. 이에 태조는 어흥상근부를 중자우의 3군으로 나누고 각 군마다 종친 대신들을 절제사로 임명하였는데 영안군 이방관은 중군 절제사에 임명되었다. 중군은 경기 좌우도 및 동북면을 관할하고 좌군은 강릉, 교주, 경상, 전라도를 관할하고 우군은 양광도, 서해도, 서북면을 관할하게 하였다. 참고로 옛날의 좌우의 개념은 임금이 있던 서울을 중심으로 내려다 보았을 때의 좌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좌우의 개념과는 반대이다. 태조 5년 쌓기 시작한 한양성곽은 1년여 만에 완성이 된다. 잠시 경복궁을 살펴보면 출입문은 광화문이며 중심 건물인 정전은 건정전이며 연못 경회로가 있고 1400년에 설치되는 대통령 비서실 개념인 성정원이 건정전 서남쪽에 있었다. 태조보다 21세 어린 신덕왕후 광씨가 40세로 병사한다. 태조는 정도전을 내세워 왕자들과 종친의 사병을 혁파하고자 했다. 이를 들은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를 조종하여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동복 왕자들과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이 난에서 31세 이방원은 수하 조영무, 하륜,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숙번 등과 함께 정도전, 남은, 박위 등 관료들을 살해하고 또 신덕왕후 소생 왕자들인 17세 왕세자 방석, 18세 방번과 신덕왕후의 딸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재, 즉 태조의 사위를 살해한다. 이 난으로 63세 태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늙고 실권도 모두 잃어 극구 사양하는 41세 이남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방과가 정정으로 즉위한다. 그리고 태조는 경순공주마저 화를 입을까 염려해 직접 딸의 머리를 깎아 출가를 시킨다. 경순공주는 출가한 뒤 현재 숭인동에 있는 비구니 처소인 청령사 정업원에 몸을 의탁하였는데 이곳은 갈 곳을 잃은 고려 왕족들의 부인 등 왕실 여성들이 많이 지내고 있던 곳이었다. 한편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70세로 죽고 홍무제의 장손 건문제가 21세로 즉위한다. 주원장은 재위 시 정권 유지를 위해 개국공신을 포함해 수만 명을 죽였었다. 홍무제는 생전에 황태자가 죽자 사남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그가 건문제이다. 정종은 재위 2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한양은 지세가 좋지 않다며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긴다. 또 정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사서 오경의 강론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종 2년 사남 이방간이 왕세자의 자리를 노리며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만 즉시 이방원에 제압당해 유배되고 이방원은 왕세자로 등극한 후 세력을 붙인다. 싸움에서 승리한 이방원이 패배한 이방간의 처분을 어찌할지 조언을 구하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어려울 때 기댈 것은 피부치밖에 없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후 토산으로 유배간 동생 이방간을 안산으로 옮겨 안치하면서 이방간에게 전답을 마련해주고 고을의 주민 50호를 주도록 조치했다. 정종과 이방원은 자신들 이성계 가문의 사병 어흥진군이로 정권을 잡아 사병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에 종친들과 공신들의 사병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한다. 즉 군사권은 모두 어흥상군부로 집중시키고 도평이 사사는 어정부로 개칭한다.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분립시키기 위하여 상군부의 직원은 의정부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양권이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중추원의 군무는 상군부로 이관시키고 중추원의 왕명출납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인 승정원을 새로 설치하여 중추원을 해체한다. 그 후 중추원은 잠시 부활했으나 세조 때부터는 명예직으로 되어버린다. 그리고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고려 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환원시킨다. 정종은 실제로 동생 이방원이 왕위에 오를 것을 추천하는 등 왕위에 관한 관심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드디어 1400년 11월 재위 3년 만에 왕위에 욕심이 없었던 정종은 왕위를 방원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다. 맏형으로서 남아있는 형제들 간의 반목을 일소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재위 중에는 형제 간의 친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재위 중에 신하들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간을 탄핵하기 위해 논의하려 할 때 동무제의 친형의 정으로서 논의를 미연에 차단 금지시켰다고 한다.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재위 기간 동안에도 격구나 사냥을 즐기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련을 하다가도 내가 병 때문에 팔다리가 저려서 격구를 해서 몸 좀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냥을 나가면 언제나 사람을 시켜 잡은 짐승을 태조에게 보냈다고 한다. 동북면 안변부사 조사이와 죽은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 강현은 원수를 갚기 위해 태조의 위세에 기대어 봉기하나 실패를 하고 만다. 조사이의 난이 진압된 후 개경으로 돌아온 태조는 태상왕으로 조용히 지낸다.
한편 명나라 홍무제의 사남 주체는 변경의 왕인 연왕이었는데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조카 건문제에게서 제위를 찬탈하여 황제 영락제에 오른다. 동생 이방희가 45세에 병으로 죽는다. 태종이 제위 6년에 다시 한양으로 환도한다. 그러나 신하들과 동생들을 죽인 꺼림칙한 경복궁은 비워두고 경복궁 2km 동쪽에 창덕궁을 새로 짓고 정무를 보았다. 여동생 경승공주가 죽는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버지 태조보다도 빨리 죽었다. 그녀가 입적하자 태종도 조문을 갖고 정종과 태종은 애도하는 의미로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피했다고 한다. 훗날 세종에 의해 남편 이제가 신혼이 되어 태조의 제사에 공신으로 올랐으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에 이제의 조카인 이윤으로 대를 잇게 하였다. 이성계는 지병인 중풍이 악화되어 창덕궁에서 73세로 승하하였다. 부인 정한왕후가 전식으로 57세로 죽는다. 정한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정종의 7명의 후궁들에게서 난 17명의 아들과 8명의 옹주들에게도 잘해준 것으로 보인다. 능은 개성특별시 개풍군 영정리에 위치한 후릉으로 후에 남편 정정도 이곳에 묻혀 쌍릉으로 조성되었다. 상황으로 물러난 정종은 격구, 산양, 연회, 온천여행 등으로 세월을 보낸다. 정종은 세종 1년 62세에 승하하였다. 참고로 정종은 62세에 죽어 영조 82세,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 73세, 고종 68세, 광해군 67세 다음으로 역대 조선 국왕들 가운데 5번째로 장수했다. 6번째는 환갑을 맞이하기 전에 승하한 숙종 60세이다. 정종의 능은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후릉이다. 왕릉 가운데 최초로 왕과 왕미의 봉분을 나란히 난간석으로 연결한 쌍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종은 말년에 제사도 지내고 불공도 들이다가 이를 핑계로 전국 각지의 온천 유람을 떠나는 등 자유롭게 지냈다. 태종도 말년에는 고독을 느꼈는지 그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된 형과 어울려 노는 일이 잦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정종과 태종이 첫눈이 내리는 날 서로 장난을 치며 술잔을 기울인 이야기가 나온다. 태종도 형에게는 매우 깍듯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도 형을 어른으로서 제대로 대접해 주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조금 짧았고 조만간 좀 긴 3대 태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